자, 그냥 편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학 전공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교사 자격증을 냈더니 교육장교가 된 거예요. 27년 중에 그중에 중령을 14년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관학교 안 나오고 일반 장교로 그래서 이제 나와서 단 하루도 안 쉬고 이 한민족의 저력 한임연구소를 설립해서 4년 반 동안 한임연구소 산하에 크리스토퍼 리더십을 해서 1000명을 배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용문동으로 와서 이걸 국산화해서 더한임 리더십이라고 국산화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4,500명을 지금 배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민족의 저력은 제가 쭉 말씀드렸죠. 시의원, 도의원, 삼성, 한국은행, 국문교육원, 교원연수원, 별의별 데를 다 가고, 농협대학도 가봤더니, 농협지부대학. 그래서 별 군데 다 가보고, 많이 한 것은 아까 알았듯이, 제주도, 울릉도, 그 다음에 목포 사막도, 시군 의원들 세미나 하는데 많이 다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6시간짜리예요. 그걸 지금 1시간 한 20분으로 줄이려면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핵심, 맥락 이걸 짚어나가시면 그냥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는데, 유행가에 과거는 흘러갔다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는 구절이 있는데, 과거는 현재를 분석평가하는 기준과 척도를 제공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썼더니 이걸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거를 알아야, 어제를 알아야 오늘을 제대로 판단한다. 그래야 미래가 어떻게 나갈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과거가 중요하다. 그 이제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와 나 아닌 것과의 투쟁이고 도전과 응견이고 과거와 미래의 현재와의 대화다. 역사란. 근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더위에 진락식 박사 과정에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리더들입니다. 근데 리더들은 역사를 좀 알고 인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10m 앞을 내다볼 때 내가 데려갈 사람들이 리더는 50m, 100m 앞을 내다봐야 돼요. 맞죠? 그 거시적인 안목, 긴 안목을 형성해주는 과목이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역사를 알게 되면 동서고금을 한눈에 보는 그런 눈이 생겨요. 나폴레온이 역사 지리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학에 능통하고 수학은 미시적, 역사 지리는 거시적. 그것이 크로스된 상태가 나폴레온의 인성이거든, 퍼스널리티. 그래서 코르시카라는 촌에서 식민지 촌에서 태어난 사람이 황제까지 진급한 이유가 역사 지리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처럼 정밀한 학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한치도 오차도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데서 나폴레온이 그 일세를 풍미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리더라 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역사에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몇 수 멀리를 보는, 몇 킬로 멀리를 보는 그런 안목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이 강의가 짧은 강의지만 그런 마인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왜 싸우고 도전하고 대화하느냐 이거예요.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과거는 뿌리라고 봐요.
현재는 줄기고 미래는 열매다. 과거 뿌리가 부실해가지고는 줄기가 왕성할 수가 없고, 줄기가 왕성하지 않고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고 자식이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자가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그렇죠.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 요즘은 잘 쓰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근데 과거에도 그래요. 개천에서 욕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삼족을 멸할 위기에 그 갓난아기 떡애기를 그 죽이지 않으려고 살려가지고 어디 남의 집에다 맡겨서 머슴 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족 출신을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자기 세상이 돼서 큰 거요. 개천에서 용났지 겉으로 보면 아닙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신적인 유산, 그 다음에 능력도 정신적인 유산이 될 수 있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개천에서 용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시 씨앗을 낳아서 씨앗이 다시 뿌리가 뿌리 먼저 나잖아요. 그죠? 이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 이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현재를 간단히 살펴보면 면적이 109이고 인구가 25인데 국력이 10위권이잖아요, 지금. 조선 반도체, 지금 조선이 지금 약간 기우뚱하고 있지만 부동의 반도체 1위고 자동차는 앞으로 한국이 세계 제 양적인 면에서 1위를 차지한다고 봐요, 저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한국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후진국에서도 자동차 생산들을 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의 생산 공장을 퍼뜨려 놔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1등을 할 날이 저는 멀지 않다고 봐요. 제가 여기 휴대폰 제가 30년 강의했으니까 이는 뭐 언제나 우리가 노키아를 우리 삼성 애니콜이 추월을 학수고대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추월하고 지금 이 휴대폰 전 세계 매출량을 삼성이 24%, 애플이 17%. 그 다음에 중국의 하웨이 이런 것들이 5 내지 7%. 그래서 가전제품 전체가 지금 매출액이 한국이 제1위요. 테레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휴대폰. 자, 이런 철강도 또 부동에 지금 5위인데도 양적으로 5위지만 제일 선진국이에요. 왜? 파이낸스 공법이라고 있어요. 파이넥스 공법. 이게 원가 절감을 17% 하는 거예요. 이걸 인도에다도 지금 우리 기술 가지고 공장을 지어주고 있고, US 스틸이나 신일철에서도 와서 견학을 하고 배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질적으로는 우리가 철강도 1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역액, 아프리카, 중남미, 이 많은 넓은 나라들 다 총합하고도 우리가 많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현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가. 그 대단한데 뿌리가 빈약을 하면 대단할 수 있어요. 현재 줄기가. 이렇게 이제 우리 뿌리를 역으로 추정해서 우리 뿌리가 대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로 봐서. 자, 과연 우리 과거가 형편. 저는 어렸을 때 국사교육 받을 때마다 막 이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난 놈이요. 에? 그렇게 우라통이 터질 형편없는 민족 뿌리가 지금 현재 이런 걸 일으켜낼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책을 지금 본 거예요. 또 24대 진흥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조상의 정기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다음 미국의 교육자, 철학자 산타냐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살아서 그런 일을 또다시 체험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과거는 흘러갔다고 흘러갈 것이 아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제대로 알아야 미래를 본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
자, 민족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단재 신체호선에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는 민족의 역사가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토인비도 민족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죽이는 것이 식민지자 상식이다. 이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 역사를 사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뺏기 한 100여 년 전부터 일본에는 국학파와 한학파가 있었는데 한학파는 순수 학문을 하는 거예요. 국학파가 군국주의자들이 득세함으로써 국학파가 사건을 쥐고 우리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몇 트럭을 연구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우리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미리. 예? 자, 이제 우리 민족사의 특징은 우리가 누누이 알아서 백이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그러는데 또 외침을 많이 받은 게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외침을 932회의 외침을 받았다 했는데 이게 국방부 정원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900여 회가 왜구가 들어온 거예요. 왜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삼면이 바다에다가 중국 우리를 침략을 나라는 중국분이 없어요. 다른 그 지형보다는 외침의 빈도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슨 900여 회 외침을 받았다? 932회. 근데 나라 대 나라 싸우면 그냥 30연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왜 새말뚝을 박았느냐? 한국에 와보니까 풍수사상이 너무나 강해. 그러니까 이 요처에다가 말뚝을 박아놓으면 너네들은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그 심리전상 뽑은 거예요.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세종시에 그 조치원읍 동면에 잠두봉이라고 있어요. 누에 잠자, 머리두자. 거기에 새말뚝이 12개를 뽑았어요. 5cm 내지 12cm는 황동 새말뚝을 거기 봤어요. 예? 그러니까 새말뚝도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저 지리산 노고 다니는 데서는 80kg짜리를 2개를 뽑았어요. 하나를. 그게 심리전, 심리전. 그게 몸에 뭐 찔리면 상처가 나면 아물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병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게 새말뚝을 박았지만 그 뒤로 우리의 인물들이 나서 지금 한국을 이런 나라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응? 헛일인데 심리전을 한 거예요. 심리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뽑으로서 심리전상 치유를 하자는 그런 의도로 서윤아 그 우연장이 그렇게 뽑고 다니는데, 그래서 민족사 이제 또 공간을 축소해서 압록강과 두만강 안에 마르고 닳도록 지지고 먹고 살았다. 반도사관. 초점은 한사군 낙랑군의 위치요. 이 한사군 낙랑군이 지금 대동강에 있었느냐, 요동에 있었느냐, 그거예요. 근데 중국 기록을 아무리 따살려가도 대동강에 있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식민사학자들은 그것을 아주 금과 옥조로 알고 막 아등바등하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더 사마천의 사기에 지리지에 낙랑군 수성현이 있는데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거기부터 비롯됐다고. 중국 정사에 딱 부러지게. 갈석산은 한 낙랑군 수성현의 장성이 거기서부터 나왔다. 딱 부러지게 있는 거예요. 자, 민족사의 이제 특징에 아까 백인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했죠. 침략을 많이 맞았다. 근데 또 하나 제기된 게 사료빈곤의 역사다. 사료빈곤하다. 이건 이제 뜻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의 함석헌은행이 이제 이게 주장한 건데, 왜 사료가 빈곤하냐? 저는 이 사료가 빈곤하게 된 과정 배경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우리나라 역사가 호랑이에서 토끼나 고양이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 과정과 배경과 이유가 뭐냐. 이 사실을 얼른 얘기하면요, 납득이 안 가요, 사람들 다. 근데 과정을 설명하면서 얘를 살살살살 들으면, 그렇구나. 납득을 해요. 과정을. 우리 역사사학자는 정복공학교에 때려서 다 태웠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것도 일부가 되고, 다 나와요. 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열등하다면 그들이 우리 역사에 인멸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우월정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침이 있을 때 이제 많이 소각, 불태워지고 뺏기고, 중국 사서에서 왜곡하고, 일본인들에서, 우리 스스로도 지금 식민사학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왜곡, 와전, 인멸, 말과 둔갑, 축소, 소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호랑이에서 토끼나 고양이처럼 왜소하게 우리한테 느껴지게 됐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외침에서는, 자, 관국어 마실 거요. 고구려 환도산성 함락시켰죠? 그러면서 이 역사책들은 뭐냐면 고구려와 고구려 이전에 고조선에 대한 역사책들이 원본들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여기 여기 국내성 가봤어요. 국내성에서 서북쪽으로 2.5km 떨어진 산성이 환도산성이에요. 국내성은 이제 압록강과 통구하의 삼각지에 있는 이제 말하는 서울 사대문 아니고, 이건 이제 피난성이고, 그래서 통구하기 때문에 통구라는 지명도 있고, 그 전체가 전체가 산으로 오막하게 둘러싸인 그런 지형이거든, 집안이라는 게. 그래서 글자 그대로 가내라는 의미요. 이제 안내다가 우리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거든. 나올 때는 이제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의미요. 그 이도식으로 이제 집 안에 한문으로 표시했을 뿐이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고구려가 705년간 존속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은 38개 나라가 명멸했어요. 어느 나라의 식민지요? 동북공정이냐면, 그 식민지 본국이 없어졌는데 식민지가 개성이 됐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수나라와의 전쟁을 보면 이 수문제 양제가 세습해서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고구려가 워낙 강하니까 수나라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건 서한, 장안 이렇게 서북쪽으로 좁은 범위요. 근데 이제 그보다도 몇 배 광범위하게 통일한 게 수나라인데 고구려 때문에 발 뻗고 못 잡았거든. 그래서 이제 국력을 기울여서 고구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병력이 113만 3,800명. 거기다가 이제 후방지원군, 방위병이나 단기사병, 이런 거 합치면 이름하여 200만이라고 했어요.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쳤어요. 근데 고구려한테 전쟁에 패함으로 인해서 수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고구려가 어떤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또 그 뒤를 이어서 당태종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또 30만 정예병사를 이끌고 왔죠. 와서 안시성을 통과 못하고 안시성 높이만큼 흙으로 성을 쌓다가 요란을 떨다가 왼쪽 눈에 화살을 맞고 퇴각하면서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백을 쓰고 갔어요. 그리고 협곡이나 늪지대로 이제 고구려 병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데로 가다가 많은 병사들이 죽고 고구려에 습격받아서 죽고 당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에요. 가서 3년 만에 당태종이 죽는데 당태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는 광개토대왕이 제일 위대하냐 세종대왕이 위대하냐 그러죠? 대개. 근데 중국은 딱 정설이요. 당태종이 최고 위대한 군주요. 5,000년 역사. 그런 당태종이 고구려 쳤다가 패가고 다가서 3년 만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다시는 고구려에 출병하지 말라. 고구려를 다시는 무력으로 침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했으면, 얼마나 혼났으면. 그런 나라예요, 고구려가. 그런 고구려가 있는데 우리가 900미터의 외침을 받아고 허약해요. 자, 고구려의 강성 원인은 다물정신인데, 다물이라는 말 여러분 최근에 들어봤을 거예요. 왜, 주몽 연속국 할 때 다물군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물이라는 건 고구려 말로 구토를 회복하는 것이 이주, 영어 이주, 다물이라고 말한다. 고구려 말에. 한국사기 동명항편에 명확하게 이게 개념 정립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하니 그걸 인정했고, 우리가 해방된 지 70년이 됐으면 다물이라는 말을 가르쳐야 해요. 제가 고구려의 제1의 코드가
다물입니다. 왜? 고구려 구토, 옛 조상의 땅을 되찾는다는 것을 국시로 삼고 싸워서 이겨서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동명왕릉 연호도 다물이라고 아예 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송양의 비류곡을 흡수 통합했거든. 왜? 노인하고 막 알력이 있고 그 있죠. 그 송양의 비류, 송양의 그 사람 비류곡에 안 싸우고 그걸 이제 양도 받았잖아요. 그 이름 붙여서 다물도라고. 청주 가면 김순영 양궁장이 있죠. 김순영을 기리해서 양궁장 이름을 김순영 붙여놨죠. 이게 최초의 조상의 땅을 되찾은 그 지역을 상징적으로 이름 붙이기를 다물도라고 이름 붙여서 명명했다고 삼국사에 딱 나와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주몽이 그 군대 조직, 군대 명칭을 다물군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명분이요. 옛 조상의 땅을 되찾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초대한 군가도 다물 흥반가예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다물단을 조직해가지고 요인들 암살하는데 서울서도 하려 했고. 그리고 고구려의 국시가 다물이고 주명의 연호가 다물이라 이거. 이제 다물 의미 아셨죠? 자, 일본에 의한 아까 국학파, 한학파 대강 얘기했죠. 조선청독부 고소 수집령해가지고 다 태운 거. 그 다음에 20여만 관을 태웠어요. 그 다음에 사이토 마코토가 이걸 큰 소리로 한번 쭉 읽고 나갑시다. 시작. 먼저 조선 사람들의 자신의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권,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선과 무의문을 결정해 그것을 가장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들을 정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사적 인물들 소개하면 동아의 효과가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으로 사이토 마코토가 무단 통치해서 안 되겠다 해서 문화 통치를 표방해서 온 사람이 이제 교육정책 발표는 해서 이러고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졌고, 한국의 구석기, 신석기 다 부정했는데 손복희 교수가 석장기 구석기 유물을 발굴해가지고 세계 학계에 보고해서 인정받았는데도 교과서에 실는데 10년 걸린 거예요. 단군 기자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승리는 일본 놈들 과자하고 패배는 망명은 절대 쓰지 말아라. 일본 역사 쓸 때 수천 년 우인과 은혜를 베풀 사람 망명의 한을 버리지 못해. 그래서 일제 때 우리를 더 짓밟은 거예요. 망명의 한 때문에. 조선들이 쫓겨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 왕건과 견훤이 접전해서 이게 이제 견훤이 경순왕 죽이고 경양 죽이고 경주에 가서 5수레의 신라 역사를 갖다가 전주에다 갖다 옮겨놨거든. 그게 이제 왕건과 싸움에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대표적으로 남았는데 유가, 불가 이건 우리 민족 고유사다. 이걸 또 위사라고 또 야간이. 묘청이 난 때, 묘청이 주장한 게 금국 정벌론 주장했죠. 서경천도론, 신제고론.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독립 세력의 맥을 가지고 했는데 이걸 진학군 총사령관이 사대주의 김부식. 그래가지고 삼국사기를 썼는데 자주 독립국을 제를 왕으로 바꾸고 제가 황제가 죽을 때 태산이 무너질 풍자를 왕이 죽을 때 홍자로 글자로 바꾸고 당나라 수나라는 옳지 못한 전쟁이다. 백제가 멸망한 건 중국에 죄를 지어서 멸망했다. 양만춘 장군도 몰라서 나중에 숙종 때 근세전 숙종 때 동춘당 대전에 송중길 선생 문집에 양만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아마 비상한 호걸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삼국사기에는. 그리고 삼국사기에 한반도에 없는 지명이 300몇 개가 있어요. 이게 대륙에 우리가 분포했던 걸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요하 문명에 이제 홍산 문화가 나오는데 여기가 만리장성 넘어요. 오랑캐가 살던 지역에서 여기보다 1200년, 1000년 앞선 선진 문화가 나와서 중국이 아주 고민했던 거예요. 80년대 초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황제 거라고 이제 지금 다 둔갑시켜 놨어요.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와요. 천하 제일 봉도 거기고, 여기, 요한문명 여기. 기록된 문자는 없는데 유물만 다 있는 거예요. 이 만리장성 넘어 오랑캐 지역에서 다 나와서 얘들이 황당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다 지금 저들 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공정이 나온 거예요, 또. 이걸 저희들 걸로 하기 위해서. 자, 철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홍산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제 만주 집안에 1200기 정도가 있어요. 이 피라미드. 구글의 수도. 여기 직접 가본대요, 이게. 이것도 대단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본토하고 우리하고는 중국 본토에 없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 친석기 빗살무늬도 이게 문화권이 달려서 이게 여기 만주 아니야? 중국 본토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사실이에요. 천손 사상을 가진 카스피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국까지. 이게 천손민족. 천자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중국 대륙에서 나온 게 아니야. 걔들이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난생설화도, 아래에서 깼다는 말이 나오죠? 난생설화도 중국 본토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고인돌도 마찬가지예요. 고인돌도 중국 본토는 고인돌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세계 70%의 고인돌이 여기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천손사상, 난생설화, 고인돌 이런 요소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집합체니까 한반도와 만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창의적이고 깨고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속알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설명하면 참 기가 막혀요. 이것도 생각해봐요. 이 손바닥만한 데다가 0.2mm 폭 깊이 0.7mm를 1340개를 이게 그려놓은 거예요. 컴퓨터를 2008년에서 재려놓은 거예요. 2300년 전에 그 우리나라가 나노공업 발달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배 만들기 조선공업 1등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동해 전차인데 진시황의 전차가 바퀴가 30개짜리예요. 이것도 30개짜리예요. 그보다 200년 전에 산동반도 장동 고조선에 이제 전차를 우리 장동균 선생님이 가서 찍어왔어요. 그래 우리가 자동차 공업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맥이 다 우리 다 있으니까 배도 나오고 과거 뿌리 역사 조상님들이 형편없었어요? 아니죠?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참고사 복원해야 됩니다. 자, 홍익인간 이념으로 세계 선도 게오르그 신부가 1086년에 4월 18일에 불란서에 타임지 대표적인 주간지 라스 프랑스에다가 21세기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 이념은 한국이 낳은 홍익인간 이념이다. 그래놓고 35년 후에 지금 반기문의 사무총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홍익인간은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인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죠. 홍익인간은 널리 또는 크게 관계지수를 높이는 거거든. 근데 지금 지구촌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개인 차원으로 조금 더 확대하면 나라 사이 된 거 아니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사이좋게 우호정진시키는 일을 불철주야 하다 보니까 반기문 지금 무투표로 재선까지 된 거 아니요. 반기문뿐만 아니에요.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도 마찬가지고 현 해사기구 사무총장 마찬가지고 한류 K-팝 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홍익인간 이념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 게오르그 신부가 35년 전에 예언한 것을 지금 시연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더욱더 한국의 영향이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커지는 거예요. 네? 한국이 세계 리더 역할을 점점 더 하는 데 있어서 그 리더를 양성하는 데가 더한임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 더한임 리더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돼 있고. 세계 최고의 두뇌가 지식 이론을 앞으로 계속 발견. 지금 IT 분야, 미국보다도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실제 생활에. 예? 미국 교포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가서 한 9개월 살다 왔지만,
미국이나 카나다보다도 우리가 이 전자 IT 분야고 하려고 하는 건 훨씬 앞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죠? 일본 놈들이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자들 공장 내부 보여줬는데 그 뒤로는 안 보여준 거예요. 왜? 보면 그거 똑같이 만들어내거든.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재능 기능올림픽 때에서 18번째 우리가 우승했잖아요. 눈과 손발이란 말이에요. 눈과 손. 그걸 지시하는 두뇌.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최고의 눈썰미를 최고의 손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상적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적 기술적인 면에서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잠재 역량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내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과 택도 없는 소리 마라 하는 사람이 세계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한민족의 저력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